안녕하세요, 생울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건 아마 이런 상태 중 하나일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은 감기지 않는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내일 또 피곤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스크롤을 계속 내리고 있다. 혹은 이런 패턴 자주 겪죠? 낮에 오늘은 일찍 자야지 다짐. 밤에 이 영상만 보고 잘게 하다가 어느새 새벽 유시, 3시. 아침에 내 인생 왜 이러냐 자체.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 패턴 당신만 그런 거 아니다. 요즘은 학생, 직장인, 부모님 세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불면 이상한 시간대 수면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도 꼭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다.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기 탓만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전 세계 수면의학 쪽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만성 불면은 충분히 치료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태다. 그 시작은 약이 아니라 생활과 뇌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생운랩은 오늘 그 패턴 바꾸기를 사람 말로, 일상 말투로, 오디오북 톤으로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딱 1mm만 덜 괴롭게 만들어줬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생운랩에게 조용히 신호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생운랩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긴 치유 오디오북 계속 만들어도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당신의 잠과 몸과 마음 얘기만 할게요. 1장 나만 유난인가 라고 느끼는 밤의 진짜 정체. 하루를 다 보내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지친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겨우겨우 알람 끄고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연락하고 하루 종일 어쨌든 버티는 모드로 살아오죠. 그러다 밤이 되면 드디어 몸은 누울 수 있게 되는데 머리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 등교 문제,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말 한마디, 통장 잔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자동 재생이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멘탈이 너무 약한가 봐. 다른 사람들은 잘만 자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수면의학 쪽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과부하되면 밤에 갑자기 생생해지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표는 너무 힘들죠, 그쵸? 라며 같이 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말도 아니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이거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불면에 대해 과학이 말해주는 핵심 한 줄. 전 세계 수면의학 학회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곳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한 줄이 있어요. 약 없이 불면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1순위 기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CBTI다. CBTI는 거창한 주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의 묶음이에요. 잘못 굳어진 잠의 습관을 다시 고치기. 침대를 걱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잠자는 장소로 다시 만들기. 걱정을 침대 밖으로 옮기기. 낮의 활동, 운동빛을 조절해서 밤에 잠을 돕기. 오늘 생운랩이 말할 5가지 방법은 바로 이 CBTI에서 일반인이 써먹기 좋게 뽑아낸 핵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3장 하나, 언제 잘까보다 언제 일어날까부터 정하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 몇 시에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밤 10시? 11시시? 12시시 전에 자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마다 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죠? 하지만 수면의학 쪽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언제 자느냐보다 언제 일어나느냐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들어있어서 아침에 언제 깨는지, 아침 햇빛을 얼마나 보는지 이걸 기준으로 오늘은 몇 시쯤 졸리게 만들까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첫째, 현실적인 기상시간부터 정하기. 학생이라면 등교 통학시간 고려해서, 직장인이라면 출근 준비 시간 포함해서, 부모님 어르신이라면 너무 새벽 4시에서 5시에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패턴이 있다면 6시에서 7시 이후로 살짝 밀어보는 것도 방법.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 본 이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평일 주말 포함해서 기상시간 차이를 실시간 안으로 묻기. 토요일마다 평소보다 3시간에서 4시간씩 늦잠을 자면 몸 입장에서는 서울 살다가 주말마다 동남아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은 사회적 시차, 소셜 젤래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할수록 수면의 질, 기분, 집중력, 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이 정도면 돼요. 내 평일 기상시간과 주말 기상시간의 차이를 1시간 안쪽으로 줄여보자.
예를 들어 평일에 7부시에 일어난다면 주말엔 할 없이 안쪽까지. 셋째, 어제 못 잤으니 오늘 더 자야지가 오히려 판을 깨기도 한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4시간에서 5시간 잤다면 몸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좀 더 자자, 제발. 그래서 아침 알람을 2시간 뒤로 미루고 낮에 2~3시간 낮잠을 자고 저녁에 소파에서 또 졸다 깨고 이렇게 되면 몸의 생체 시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밤에 잘 자라고 안 시키네. 밤에 못 자도 낮에 치우면 되겠네. 최고 밤에는 불린 정도가 애매해서 또 잠이 안 오고 불면 낮잠, 더 늦게 잠 더 짧아지는 밤 수면. 이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원칙을 가져보면 좋아요. 전날 잠을 잘 못 잤어도 기상 시간은 웬만하면 지킨다. 너무 졸리면 오후 4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 짧은 낮잠으로 버틴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몸이 얘 진짜 이 시간에 깨네 하고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밤에 더 깊은 잠으로 보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만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밤을 고치고 싶다면 오늘 밤 몇 시에 잘까? 대신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부터 정하자. 4장. 둘, 침대에게 다시 알려주기. 너는 잠자는 곳이야.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은 이름은 조금 어려워도 내용은 쉬운 자극 조절입니다. 자극 조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침대와 나 다시 계약 맺기. 지금 우리 대부분은 침대와 이런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침대 유튜브, 쇼츠 보는 곳, 침대, 내일 걱정하는 곳, 침대, 카톡 DM에 답장하는 곳, 침대 게임하다가 쓰러지는 곳. 그러니 침대에 누워도 뇌는 여전히 바쁘죠. 이제 폰 켜야 하나? 이제 생각 좀 정리해볼까? 이제 기분 상했던 거 되짚어볼까? 자극 조절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침대, 정말 졸릴 때 쓰러지는 곳.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정말 졸릴 때만 침대로 가기. 이제 자야 하니까 눕자가 아니라 눈꺼풀이 진짜 무거워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의자나 소파에서 하품이 막 나고 눈이 반쯤 감기고 글자를 봐도 잘 안 들어오는 상태. 그때 침대로 가야 침대와 졸림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대 위에서는 잠과 섹스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현실적으로 완벽히 지키긴 어렵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침대에서 영상 시청, X. 침대에서 메일 확인, X. 침대에서 장시간 채팅, 소셜 X. 침대에서 업무 공부, X.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잠들기, 깨 있다가 일어나기. 이 둘로만 최대한 축소하는 겁니다. 셋째, 누워서 한참 앉아보면 일어나기를 선택하기. 이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워있으면 몸이라도 쉬지 않나? 하지만 불면증에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침대에서 1시간, 2시간 버티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게 되면 뇌는 침대 고민하는 곳, 힘들어지는 곳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단순하게 잡습니다. 누워서 한 15에서 20분 이상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이동한다. 거실, 책상, 방 안 의자 등 조명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활동체, 가벼운 음악, 스트레칭, 멍 때리기 등을 하다가 다시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오기.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뇌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침대는 졸릴 때만 머물 수 있는 곳이구나. 넷째, 현실 버전 요약. 딱 2가지만 지켜도 반은 간다. 말이 길어졌으니 일상용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폰 보지 않기. 잠이 안 오면 불 끄고 누워서 버티지 말고 한 번은 꼭 일어나 보기.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누워서 폰 보기 걱정하기를 몇백 번씩 연습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반대로 연습해줄 때도 됐습니다. 5장. 셋. 폰 끊어라가 아니라 잠자기 전 1시간만 다르게 써보자. 세 번째 방법은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빛과 스크린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은 PB이자 작은 태양이기도 합니다. 얼굴 바로 앞 몇십 센티에서 아주 밝은 빛에 특히 파란 계열의 빛블루 라이트를 계속 쏘죠.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직 낮이네? 멜라토닌 졸리는 호르몬 분비할 필요 없어. 연구들을 보면 늦은 밤까지 밝은 화면에 노출될수록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이 얕아지고 아침에 더 피곤하다는 결과들이 꽤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선 이런 말만 들리죠. 폰 좀 그만해라. 근데 솔직히 2025년에 폰 끊고 사라는 얘기는 거의 사회에서 나와서 산에 들어가라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훈랩 버전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첫째, 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잠자기 전 1시간만 약하게 하자.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뉴스 댓글 전쟁, 자극적인 쇼츠, 소셜 비교 자극, 속도감 강한 게임 이런 건 잠깐 멀리 두는 대신 잔잔한 음악, 편안한 오디오북 혹은 이 생훈랩 같은 롱폼 오디오북
정보성보다 듣기만 해도 괜찮은 이야기, 이런 걸로 바꿔보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혹사시키는 콘텐츠에서 귀로 들어도 되는 콘텐츠로 스위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둘째, 집안 조명도 남 모드, 전용 모드로 바꾸기. 다음에 집안이 매장처럼 새하얗고 밝으면 몸은 계속 일하는 모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잠자기에 한해서 2시간 전에 조명을 하나씩 끄거나 밝기를 조금 낮추거나 가능하다면 노란빛, 주황빛 계열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제 슬슬 진정 모드구나 라고 느끼기 쉬워집니다. 셋째, 침대와 폰의 물리적 거리 벌리기. 이건 진짜 현실적인 팁 하나. 폰 충전기를 침대에서 손 안 닿는 곳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누워서 무한 스크롤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충전선이 짧으면 더 좋고, 그리고 알람을 끄려면 꼭 일어나야만 하는 곳에 두면 아침 기상시간 지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잠자기 1시간 전만이라도 눈이 아니라 피로, 강한 자극이 아니라 잔잔한 자극으로 바꿔보자. 6장. 넷. 운동은 몸매용이 아니라 잠을 위한 천연 보조제. 네 번째,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살 빼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수면의학 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운동은 약 없이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활요법 중 하나다. 연구들을 쉬운 말로 옮겨보면 이래요. 나이가 조금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3에서 4회 16주 동안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켰더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은 줄고 자는 시간은 늘고 낮 피로는 줄고 우울감도 줄어들었다. 다른 여러 연구들을 모은 분석에서도 대체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분명히 개선하고 불면 증상과 낮졸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현실 질문이 나오죠. 얼마나,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생활랩이 현실 필터를 잔뜩 씌운 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에서 30분. 헬스장 2시간씩, PT, 크로스핏, 마라톤. 이런 거 말고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걷기. 집 근처 골목, 공원 한 바퀴. 가벼운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를 가볍게 돌리기.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수면 요가 스트레칭. 이 정도를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이전 30분만 해도 운동 안 하는 사람과는 수면의 질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숨은 힘들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너무 힘들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들기 직전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몸이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숨은 조금 차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 산책과 조깅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시간대는 아침, 저녁, 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까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몸이 활성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낮 혹은 퇴근 후 저녁 정도까지만 하고 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자고 싶다면 저녁 7시에서 8시 이후에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운동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정리하면 현실적인 선에서 일주일에 3번 20에서 30분 숨이 조금 차는 정도로 걷거나 움직인다. 이게 잠을 위한 천연 보조제다. 실장 5.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자리만 옮겨라. 걱정 노트 전략.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대부분의 불면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걱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우면 오늘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서고 망하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같은 상상이 자동 재생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만 생각해. 제발 머리 좀 비워. 하지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은데?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CBTI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침대 밖으로 옮겨라. 첫째, 하루에 10에서 15분짜리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든다. 잠자기 바로 전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하루에 단 10에서 15분만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 설거지까지 끝내고 샤워하기 전에 이때 폰 알림을 잠깐 꺼두고 종이노트나 메모 앱을 켭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 예를 들면 내일 발표 망할까봐 걱정, 이번 달 카드값, 인간관계에서 애매해진 사람, 부모님 건강,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걱정들을 머릿속에만 둔 채 안개처럼 끌고 다니지 말고 글자 형태로 밖으로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갈게요. 옆에 2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지금은 못하지만 언제쯤 다시 볼 일. 예를 들어 내일 발표 걱정 옆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료 한 번 더 훑어보기. 발표를 혼자 5분만 입 밖으로 내보기. 지금은 못하는 것. 발표 평가 결과 생각하기. 이건 그냥 두기.
이렇게만 적어도 머릿속 안개 같던 걱정들이 조금씩 구체적인 문장과 오늘 할 행동, 나중으로 미룰 고민으로 나뉩니다. 둘째,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올라오면 하는 말. 이제 침대에 누워요. 당연히 생각들은 또 올라옵니다. 아, 맞다. 내일 그거 어떡하지? 아까 그 말 괜히 한 것 같아. 이때 예전처럼 아, 제발 그만 생각하라고 라고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만 말해봅니다. 아, 이건 내 걱정 노트 시간에 이미 한번 꺼내본 생각이야.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아, 또 이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정도로만 태그 붙이기.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강둑에 앉아있고 강물 위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배들이 하나씩 지나간다. 그 배에 올라타서 강물 따라 막 흘러가 버리지 말고 지나간다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연습. 그리고 시선을 다시 호흡적으로 가져옵니다.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3-4번 반복하면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야 성공이 아니라 오늘은 침대에서 걱정하는 시간을 어제보다 딱 5분이라도 줄였으면 성공이라는 기준입니다. 8장. 바빠도 지방에 살아도 집에서 CBTI를 할 수 있는 시대.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걸 혼자 꾸준히 하라고? 벌써 귀찮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CBTI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수면일기, 기상시간, 낮잠, 운동, 스크린 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자고 언제 깨고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가이드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사람이 10일로 상담해주지 않아도 인터넷 앱으로만 CBTI를 한 경우에도 불면증 점수와 수면의 질이 꽤 좋아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수면 클리닉 상담센터가 집에서 멀어도 시간이 없어 자주 병원 가기 힘들어도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워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수면 훈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 앱이나 쓰기보다는 불면 인지행동 치료, CBTI 기반인지 실제로 연구해서 효과를 검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불면은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9장.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5가지 한 줄 약속. 자, 이제 슬슬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 엄청 길었죠? 그래서 딱 5줄로만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밤을 고치고 싶다면 오늘 밤 몇 시에 잘까? 대신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부터 정한다. 둘, 침대에서 폰을 내려놓고 잠이 안 오면 불 끄고 버티지 말고 한 번은 꼭 일어나준다. 셋,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눈으로 보는 자극을 줄이고 귀로 듣는 잔잔한 콘텐츠로 바꾼다. 넷, 일주일에 3번 20에서 30분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다. 이건 수면을 위한 천연 보조제다. 다섯, 걱정을 침대에 들이지 말고 하루 10에서 15분짜리 걱정 노트 시간에 밖으로 꺼내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5개를 다 완벽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밤부터 해보겠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폰 안 보기만 해도 되고 오늘은 기상 시간만 지키기를 시도해도 되고 오늘은 걱정 노트 한 줄 쓰기만 해도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일주일, 한 달 쌓이면 완전 다른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장.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잠 못 드는 밤에 다시 틀 수 있는 영상. 이제 이 긴 오디오북의 끝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훈랩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예요. 당신의 불면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걸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장난 사람이 아니다. 내 몸과 뇌는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밤에도 계속 경계 모드를 켜놓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는 그 경계를 조금씩 내려줘도 괜찮다. 이 영상은 한 번 보고 끝내는 영상이라기보다 잠 안 오는 밤마다 아무데나 눌러서 중간부터 들어도 되는 오디오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불 끄고 누워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산책하면서 언제든 다시 틀어놓고 당신의 호흡과 리듬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데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훈랩에게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 혹시 이 영상이 잠이 꼭 내 탓만은 아니구나. 조금은 내가 나를 덜 미워해도 되겠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네. 이런 생각을 단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손가락 한 번만 아래로 살짝 내려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생훈랩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긴 논문 기반 치유 오디오북을 계속 만들어도 된다.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오늘 밤을 건너가게 생훈랩이 당신의 밤을
당신의 잠을, 당신의 마음을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